신선한 인수 창업이라는 분야를 컨텐츠도 발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양 인수창업 생존기라는 뉴스레터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작은 초소형 사모펀드라고 초소형 마이크로피 의 업을 지향하고 있는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필명이 진양이고요. 소형 사업체들을 인수해가지고 하나의 괜찮은 사업체로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온전한 사업체로서 운영하면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이렇게 사업 여정을 그려나가는 컨텐츠이자 업인데요. 지금까지 총 6개의 사업체를 인수했고 3개는 매각을 하고 현재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체는 주방 잡화, 소모품 유통하는 스토어 하나랑요. 네. 지금 하남에 있는 물류 창고를 기반으로 여러 온라인 커머스들, B2B 온라인 커머스들을 위주로 인수하고 있어요. 이력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완전 엔지니어 출신으로 커리어를 처음부터 쌓았고 대학교도 컴퓨터 공학으로 전공해가지고 쭉 개발자로서 삶을 살았고요. 네. 학교는 홍콩에서 졸업해가지고 해외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지고 개발자로서 커리어 밟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나와서 재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개발자가 이게 땀 흘리는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한다?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가장 큰 게 결국 첫 번째는 온전히 돈을 버는 사업체를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좀 컸었고요. 네. 그 전까지 제가 합류했었거나 소속됐던 스타트업들은 돈은 잘 못 벌고 후속 투자를 받아가지고 몸집을 빨리 키우는 거에 맞아요. 출혈을 하는 맞아요. 싸움이었었는데 내가 어떤 타인에 좀 의존하는 사업보다는 온전히 우리가 캐시플로우가 돌아가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니즈가 1번으로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좀 자극적인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만약에 하드한 육체적인 일을 하면 좀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긴 했어요. 현재까지 실패는 없으셨던 거죠? 아니죠. 브라질에 있는 앱 하나 인수했었고 미국에서 뉴트리션 관리 앱 하나 인수했었는데 그 2개는 완전히 망했고요. 그 앱 2개 인수하고 나서 한참 동안은 아무것도 인수 안 하다가 타이즈를 처음으로 인수를 했었어요. 양말을 인수하셔가지고 결국엔 그건 어떻게 됐나요? 타이즈랑 같이 사는 게 공주 치마들을 치마. 많이 사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공주 치마 브랜드를 하나 좀 저렴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그 2개를 볼트온 시켜가지고 유통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픽스 고정비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네네. 것들 2개를 통합시키면서 네네. 비용 절감시키고 조금 더 운영 가능한 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법인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매각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그 타이즈 비즈니스를 구조 조정을 하신 거네요. 제가 인수하면서 하는 가장 핵심 전략이 하자 있는 매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자. 그 네. 하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장점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물건들만 인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의 장점으로 그거를 개선하면서 온전한 사업체로 러닝하게 만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 아동 타이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하자가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정신적 물리적 코스트가 되게 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하나 고용하는 순간 영업이익이 팍 떨어져서 사실 사업의 사이즈는 1인이 딱 운영하면 괜찮은데 노동은 생각보다 24시간 계속 들어가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매물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대신 가지고 있으면 직원도 담당 직원 한 명이 여러 개 다 관리하고 CS를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가설이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통한 거네요. 네, 일단 안정화시키는 것까지는 해놓고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판권도 따고 저희가 직접 타이즈 제조도 하고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매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산다는 분이 이미 나타나셔서 네네네. 그 키우기 전에 매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배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인수 창업 모델이 워킹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매물로 좀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카페24 공유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가 택배비가 1,980원인가 이렇게 되게 쌌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수하던 사업체들이 대부분 가정집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다 보니까 택배비가 2,500원, 네. 2,700원 이렇게 받고 있던 업체들이었었는데 네네. 우리가 카페24로 오퍼레이션을 다시 다 조정해서 인수하고 나서 받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그것만 해도 이미 개선이 엄청 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비용의 가장 큰 비용이 이제 물류비로 나가니까 보통 커머스 사업체들은. 네네. 그래서 이거를 더 스케일하면 우리가 진짜 큰 창고 뭐 70평, 뭐 100평짜리 창고를 두고 그걸 기반으로 택배비를 더 드랍시키면 이거 진짜 워킹할 수도 있겠다. 인수창업이 실제로 워킹할까라는 것들을 좀 검증하게 된 제일 중요했던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인력이 계속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 내셨던 게 큰 노하우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런 걸 못 하셨고 진양님은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온전히 자기가 쌓아 올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체를 어떻게 더 키울지에 대해서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온전한 이 사업체만으로 이제 뭔가 내가 더 뭐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또 그러면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가고 그럼 그 회수까지 또 2, 3년 걸리고 막 이러면 좀 암담하잖아요. 네. 이제 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또 돈 넣어야 되고 그럼 난 돈 언제 가져가고 그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랑은 좀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이 사업체를 그냥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취급하고 그럼 얘를 하나로서 키우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동시에 비용을 떨구고 다 같이 키우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면서 좀 더 판을 열어놓고 보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0부터 1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1부터 10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그 사람마다 그 잘하는 영역들이 다르잖아요. 0부터 1은 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부터 10을 조금 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인수창업이 굉장히 천직이시네요. 네. 사실 인수창업을 할까 말까 가장 크게 고민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가장 큰 근거가 제가 투자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창업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인수창업이 딱 투자자로서 페르소나 50%랑 왜냐면 제가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그 사업체를 객관적으로 재무적으로 보고 이게 실제로 내가 뭐 지분을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영업권을 사든 뭐 지분 양도양수를 하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돈을 이만큼 넣어서 언제쯤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라고 투자적 관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럼 인수하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창업가로서 이제 나머지 50%. 근데 이 두 개를 제가 각각은 되게 그렇게 스탯이 높지 않은데 두 개를 아마 합친 스탯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으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아마 추후에도 인수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 투자도 좀 좋아하고 창업도 좋아하면 되게 매력적인 영역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이즈를 이제 청구주 매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어떤?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 좀 잡히고 나서 하나 더 인수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K-팝 구독 서비스를 하나 인수를 했었어요. K-팝 구독 서비스요? 네, BTS 굿즈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보내주는. 다이렉트 커스터머로 이제 간 커머스? 월 구독 커머스였죠. 예. 대부분 고객들이 이제 미국이나 뭐 이제 한국 굿즈를 쉽게 살 수 없는 구역에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그냥 진짜 심지어 소매 가격에 그냥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도 사람들이 사던 그런 스토어였었어요. 오히려 그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클 수 있는. 이렇게 상향 사업체는 경쟁자들이 오히려 경쟁이 더 되게 치열한. 많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고객 캡처하고 이 고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거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뭐 어디든 쉬운 게 없네요.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사업도 사업에 그래서 본질로 보면 되게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다 어렵다. 다 어렵고 다 재밌다 각각의 사업들이. 그리고 그 모델도 매각을 성공을 하셨나요? 네네. 그게 이제 제 뉴스레터 컨텐츠로 이제 두 번째 장기 연재 시리즈인 이제 K-팝 굿즈 구독 이제 시리즈 프로젝트라고 이제 나오는데 네. 그건 에피소드가 많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 사업체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밸류업을 못 시켰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물렸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꾸준히 어쨌든 구독 서비스다 보니까 꾸준히 수익은 나고 구독 해지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BTS가 아직 군대에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성장을 도저히 못 시키겠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물린 거를 컨텐츠로 써야겠다 하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구독자분께서 이제 되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에피소드 2개 나왔을 때 이제 협상하기 시작해가지고 매각을. 오히려 잠깐 의외네요. 오히려 뭐 되게 잘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산다고 하고 싶을 텐데 네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산다고 하신 거네요. 사실 이 매물은 너무 특수성이 좀 강해가지고 조금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 외에도 이제 그 전에도 막 그냥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한테 팔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온라인 커머스 스토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파는 물건들만 보다가 이제 쇼피파이에서 해외 대상으로 이제 물건들 팔고 이제 그 유통망도 이제 다 갖추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매력 포인트로 됐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
이제 인수 창업이라고 하시는 모델로 했는데 소액 창업이 정말 가능한 건지 거기에 장점과 단점은 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수 창업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계셨었는데 네.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하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몇천만 원짜리 매물 가져와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이런 매물 어때 보이냐고. 근데 첫 인수시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건 되게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이다. 저도 그 첫 인수를 이제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타이즈 브랜드 말고 두 번째 인수했던 브랜드가 이제 1,000만 원짜리였었거든요. 거의 사실상 첫 인수였는데 그분한테도 이 몇천만 원짜리 이거 말고 혹시 조금 더 저렴한데 괜찮게 보고 있는 매물이 있으면 그거 먼저 인수해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조금 더 한 1,000만 원보다 언더짜리 사업체로 인수해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 달쯤에 한번 만나 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근데 그분의 후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 저렴한 사업체일수록 하자가 더 많아요, 보통.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네. 그 하자를 명확하게 알고 인수만 한다면 충분히 할만하다. 오히려 3천만 원도 쓰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네요. 네네네네. 처음에 왜냐하면 이게 한번 해봐야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창업 방법론에서 막 얘기하지만 차라리 패스트 페일 하라고, 패스트 페일 하고 페일 세이프 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쳐도 적어도 한 500만 원, 뭐 700만 원은 좀 마음 좀 많이 쓰리지만 그래도 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만 하고. 뭐 초반부터 아반떼 하나 날리면 막 마음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이드 주신 게 실패할 각오를 준비해라. 성공할 생각보다. 네네네. 약간 묘하네요. 네, 인수 창업이라는 장르 자체가 리스크를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고 시간이랑 돈을 단축시켜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배팅부터 이제 내 전 재산 막 50% 넣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이제 저렴할수록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도 이제 저렴한 매물 보면 좀 심란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제일 좋은 노하우는 사실 매매 대금 대비 매출이 높은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은 매물일 때가 많아요. 매매 대금 대비 매출이 높은 예를 들어 네네. 1,000만 원짜리 매물이면 매출이 1,000만 원 월 매출 기준. 네,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매물인데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뭐 1년에 그래도 한 1억 좀 넘게 벌고 있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심플하네. 그리고 그 매출이 얼마 동안 유지됐냐. 그러니까 뭐 됐느냐. 2년 동안 예를 들어 그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적어도 뭐 1억 2천이라는 매출로 뭔가 이 사람이 먹고 뭐 2년 동안 꾸준히 뭐 했다는 거니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는. 지금 아마 유튜브 보시면서 그래 쇼핑몰 인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액으로 좀 도전하는 건 이제 알겠어. 네네. 그럼 이제 매물은 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제가 많이 인수하는 이제 플랫폼은 그 셀러들 많이 있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카페? 양도양수 게시판들이 보통 있어요. 네이버 그래서 카페. 네, 그런 데서 이제 진짜 발품 하나하나 팔면서 뭐 하나 인수하려고 뭐 미팅 한 100개 넘게씩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첫 매물을 인수할 때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매물은 제일 많고 이 인수 창업 시장에도 몇 개 플랫폼들이 있어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즈토스라는 곳이랑 비즈톡스라는 데가 있어요? 비즈토스. 네. 토스? 네. 비즈토스라는 곳이랑 그 리스팅이라는 곳 두 개를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모여있는 그런 카페는 어떤 데가 있어요? 셀로오션. 셀로오션. 네, 셀로오션에서 아마 양도양수 게시판이 가장 활성화가 돼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인수 창업이라는 장르가 원체 저는 넓게 보자면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 저희가 인수했던 네 번째 매물이 이제 그 무인 매장이었잖아요. 네.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무인 매장 매장만 전문 하는... 셀러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게시판에 이제 인수했었어요. 그렇게 내가 타겟한 뭐 치킨집은 당연히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가는 뭐 이런 카페 훨씬 많을 거고 매물들이. 그래서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산업군의 그 산업군의 카페 게시판을 찾는 커뮤니티 게 조금 게시판. 핏이 더 잘 맞게. 업체를 이제 미팅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내고를 보통 하나요? 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양도하시는 분이 원하는 희망 가격이 보통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협상은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마지막에 하는 편이에요. 뭐 이게 저는 그냥 상품을 사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비즈니스 협업이 더 가깝거든요, 성격이. 왜냐하면 이제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마대에서 그냥 상품 가져서 계산해 주세요 하고 삑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핑퐁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인수하면서 온보딩을 상대방이 다 시켜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비즈니스 거래로 취급하는 게 맞고, 비즈니스 거래가 하러 갔는데 대뜸 이제 가격부터 흥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이거 초반부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매물이면 사실 충분히 끝까지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되는 거고, 애초에 괜찮지 않으면 뭐 그 괜찮은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초반 데이터도 뭐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실사 과정도 있을 거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보는 이제 모든 그 뭐 내부 운영 프로세스라던가 뭐 알바들이나 내부 직원들 막 그런 만나보면서 이제 느끼는 바이브 같은 것도 다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오케이가 나야 이제 마지막에 가격 협상을 다 이루는 편.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은 1,000만 원 얘기했는데 내가 계산을 내 프로세스대로 계산했더니 500만 원밖에 안 나와.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500만 원을 제한을 마지막에는 결국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리젝이 돼도. 네네, 그렇죠.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저희 이제 가치평가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까놓고 이제 마지막에 협상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이 가격은 절대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중간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상대방이 솔직히 다 말해줘야 사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재무제표 이제 네네네. 비용 항목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더 깊게 봐야죠.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선의로 다가오고 있냐? 그래서 나도 그럼 똑같이 다 카드를 오픈하고 우린 정말 서로에게 좋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한 명이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거래를 그냥 잘라버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실 이제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또 속을 수가 있잖아요. 속지 않고 거래하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걸 잘 보면 그런 그쵸. 것들을 좀 그쵸. 막을 수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오프 더 레코드일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그 매각하시는 분의 성품. 진짜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깨의 각도를 보라 그래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내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매각하는 거면 사람이 되게 텐션이 되게 좋아요, 당당하고. 근데 인수인 막 그 양대양수 매물 갔는데 막 되게 위축돼 있고 막 이러면 이 사람 그냥 이 사업체 덤핑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상대방이 매각하는 이유랑 그 사람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제가 인수했던 매물들 중에서 다 괜찮았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표님이 사업체가 한 3-4개 있으신 상황에서 하나가 수지타산이 크게 안 나온다, 직원들 리소스만 뺐고 뭐 크게 매력은 없고 매출은 괜찮은데 뭐 이거 운영할 직원 새로 뽑을 바에는 그냥 매각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한 매물들이 좀 괜찮은 매물들이 많았고요. 아니면 이제 1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내가 이거를 좀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직장에 취직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매출 구조나 뭐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사유가 좀 합리적인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해외 이민을 가야 된다라던가 뭐 기술을 배우러 갑자기 오프라인 매물들은 왜 이렇게 이민 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오프라인은 왜 이렇게 맨날 어디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매물 네. 진짜 많아요. 그건 약간 비즈니스 촉이 또 필요하네요. 맞아요. 저는 촉이라는 게 결국 내가 쌓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팅을 100개, 200개씩 다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들을 한 100명, 200명 만나다 보면 진짜 재무제표 보여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매출 스토어 내부 데이터 대시보드 보여주기도 전에 이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체구나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부동산 임장팀처럼 그런 거 만들어도 재밌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녀주고. 그러니까요. 물건 사기 전에 최소 몇백 개 보라고. 저는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체도. 근데 이제 막상 샀을 때 사보니까 이거 말한 거랑 다른데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많죠. 뭐 인수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선의적인 이제 착하고 뭐 선의로운 정의로운 이제 매도자여더라도 결국은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짓말들도 있어요. 대표들도 부스트래핑 해놓고 나면 직원들한테 위임시켜놓고 자기는 딴 사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 때는 이게 맞았었는데 바뀐 경우도 되게 많고, 막 이제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숫자를 잘못 계산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든 비의도든 뭐 어쨌든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경우는 항상
있을 거고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약간 그것도 일부의 인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편하네요. 네네네네. 또 와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이건 말하고 다르잖아요. 막 이런 건 네네. 불필요한 거죠. 네네. 어차피 제 감정 소모만 커지는 거, 어. 보수적으로 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좀.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인수를 했을 때 변수들이 워낙 또 많으니까 맞아요. 이 인수라는 과정이 그쵸. 신규보다 오히려 더 겁이 나기도 하네요. 뭐 어떤 리스크들은 너무 도메인 특화적인 리스크들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음료 사업체 이제 인수할 때 코카콜라랑 계약이 있었는데 네. 걔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진이 저희가 새로 이제 계약을 인수하고 나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10%가 올라가 버렸었어요. 양도자는 거짓말 한 게 아닌 게 자기 때는 실제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 이제 보너스 판촉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 새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 판촉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러면 마진이 10% 없어지는 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하긴 하는데 항상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문제들을 인수하고 나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공급 계약 다 하고 나니까 알게 돼. 숫자가 다르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고. 지향님은 어쨌든 매각을 좀 빨리 하신 편이 컨텐츠를 좀 공급하면서 매각자가 또 쉽게 나타난 케이스인데 이제 매각이라는 주제도 이제 꼭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죠. 이분들이 어쨌든 안정화 시켰을 때 매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인데 근본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매물로 만들려면 이제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대표가 없어도 굴러가는 회사로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회사가 되면 사실 매각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직원 뭐 팀장급한테 다 위임시켜 놓고 대표가 그냥 진짜 뭐 발주부터 뭐 주문 뭐 그냥 전반적인 모든 운영 자체가 내가 아무런 개입이 없어도 굴러가는 캐시 비에클로 만든 상태가 돼야 그나마 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반대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자동화된 수익 모델이 된 세팅된 모델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협상 과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그리고 사실 매각자 입장에서도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그러면 사업체가 가장 팔기 좋을 때는 굳이 안 팔아도 돼.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실제로 이게 잘 돌아가는 구조가 됐을 때는 매각은 또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네네. 오히려 뭐 사실 보통 이제 매각이라는 거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팔려고 하니까 그때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네네. 뭐 그런 상황보다는 잘 될 때에 매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어쨌든 비즈니스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를 들어 골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골프 쪽에 매물이 괜찮아서 인수를 한다 이런 것도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극 비추입니다. 극비추. 예, 극 비추. 진짜 극 비추. 네네. 네. 첫 인수로는 괜찮아요. 첫 인수로 아, 그거를 처음에는 했을 때 해보면서 괜찮지만. 첫 인수로 저렴하게 하는 인수로는 내가 모르는 인더스트리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마다 새로운 인더스트리 흡수하는 능력도 다르고 뭐 해보면서 나는 이런 것도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해보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이거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영역의 사업체를 인수하면 그 도메인을 모른다는 거는 디테일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결국은 기존 창업자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수 창업의 가장 펀더멘털에는 내가 기존에 매각하는 사람보다 어떤 요소는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개선할 수 있고 온전한 사업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도메인 레벨이 부족해지면 모든 디테일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리기까지의 내가 아무리 뭐 개발을 잘해도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그 분야의 개발은 못하게 되는 거랑 사실 다름이 없거든요. 네, 마케팅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타이즈 돼서 아무것도 모르면 마케팅 포인트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그래서 그 도메인 레벨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한 6개월 뭐 이렇게 거치면. 근데 그게 코스트가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직접 고객으로서 사용하는 이제 산업에서 인수를 해라.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긴 할 텐데 그래도 엄청 다르죠. 이커머스를 하는 분들이 네가 이거 비즈니스 하면서 한 몇 프로 정도가 났을 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영업이익률로는 잘 모르겠는데 원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서. 기본적으로 일단 뭐 커머스라는 게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원가율로 이제 리밋을 잡아놓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율로. 최소 네. 최소 이제 30% 마진은 뭐 그냥 원가로만 계산했을 때 정말 최소로 잡았을 때도 30%뭐 원가율이 70% 그러니까 되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해볼게. 뭐 좀 저는 지금 이런 기준이 생겼는데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매출을 엄청나게 늘리면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해요. 그래서 사업체로서. 네, 그거보다 더 낮은 매물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 마진이 슬림.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매물도 좀 보니까 막 그런 구매 대행 막 있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 이런 거는 뭐 마진율 뭐 거의 1~2%씩 보고 그냥 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좀 비추. 그런 거를 인수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 1~2%짜리 마진으로 먹고 살려면 적어도 매출을 뭐 진짜 한 달에 막 몇 억씩 땡겨야 되는데 네네. 그 몇 억 매출 만들려면 뭐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든 뭐 네, 직접 뭐 하루에 몇 시간 한 6시간 CS도 다 해야 되고 네, 막 맨날 그러면 맨날 하루 종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진율 기반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만들었을 때 이걸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30%가 좀 하드 리밋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매물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원래는 되게 잘 됐는데요. 지금 제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매출이 네네. 뭐 몇 달 동안은 없지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마진율은 30% 50%고 하면 잘 됩니다. 제가 안 했을 뿐이에요라는 매물이 되게 많던데 네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하고 있는 네네네.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매물들 그냥 싹 다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은 네, 저는 사업체를 매각하려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가끔씩 조언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만약에 진짜 팔 의향이 있으면 끝까지 계속 잘 운영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내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운영하면 잘 될 건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어폐가 있죠. 거짓말을 많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면 별로 거래 안 하고 싶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사업성이 없으니까 놓고 있는 걸 텐데 가치 평가도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뭐 만약 진짜 저렴하게 최근 매출, 최근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가치 평가해서 파실래요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됐었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매물은 어차피 수지 타산도 잘 안 나오고 협상할 때. 진짜 저는 좀 굉장히 클리어하고 되게 좋은 그래요? 팁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인수할 때 직원들도 인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런 조건을 달았을 때는 그 직원을 인수하는 게 보통은 나은 조건인지 아니면 그런 직원보다 내가 새로 인수했을 때 다시 뽑아서 시작하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떠한 그렇군요. 형태로든 와서 이제 중간에 같이 우리 쪽에서 오퍼레이션 잡아줄 수 있는 기간을 계약에 명시를 한다거나 뭐 구두로 그렇게 하는 게 명시를 더 한다거나 낫다라고 저는 그게 보시는군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 이유가 한 1억 언더짜리 사업체를 제가 인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언더 쪽 인수에서는 직원 한 명이 하는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도 않고 뭐 이제 저희가 어쨌든 흡수를 한번 해야 그 누군가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맞네요. 네네. 인수 창업이라는 모델. 이제 저는 이제 이커머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이커머스를 창업할 때 어쨌든 이제 네가 가장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액션 아이템을 먼저 딱 약간 컨설팅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딱 추천해 주신다면 뭐부터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제일 먼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내가 나만의 앞으로 만들어갈 포인트를 뭘로 설정할 건지를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위에 지금 이렇게 저처럼 자그맣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본인도 개발자 출신이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분은 AI 개발자 출신이셔가지고 이렇게 커머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런 AI적인 장점들을 녹여내가지고 뭔가 밸류업을 시키는 거를 메인 전략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매물들을 인수할 거다 이런 전략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체를 인수할 거다라는 전략을 세팅하는 걸 최우선으로 잡으라고 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최소 100개, 200개 미팅 그냥 100개, 200개? 이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매물들로. 근데 약간 초반에 피와 땀이 들어가긴 하네요. 그쵸? 이게 쉬운 건 아니네요. 제가 약팔로 나왔으면 쉽다고 다 하라고 할 텐데 솔직히 저 맨날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렵고 너무 힘들다라는 그 맥락을 맨날 그래 써가지고 100개 정도 매물을 볼 각오로 진행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행이네요. 인사이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새 차도 사면 중고차 매물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 매물이 대부분 소화가 안 되고 거의 없어지거나 드롭하거나 뭐 아는 사람 주거나 거의 이런 그냥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시니어들도 창업을 할 때 치킨집보다는 이런 온라인이나 이커머스 창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들. 근데 시니어분들도 이거 영부터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고 좀 단단한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모델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진양님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한 물류 창고 기반으로 소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계속 인수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저희 창고에서 지금 2개 나가고 있으니까 잘하면 내년까지 한 3개 더 인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로스 팀을 하나 세팅을 해가지고 인수한 자산들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뭐 PB 상품을 낸다거나 뭐 자체 브랜드를 낸다거나 뭐 할 수 있는 이제 풀 사이클을 만드는 게 이제 제 가장 근시일에 있는 목표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 수많은 노하우나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실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배울 수가 없나요? 저희? 올해 11월에 지금 패스트 캠퍼스에서 지금 인수 창업 강의를 하나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인수 창업 강의가 다른 데 있어요? 최초인가요? 최초인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제가 겪은 이제 원체 많이 사기당할 뻔하고 막 뭐 이상한 매물도 만지고 막 했으니까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하게, 만약에 인수 창업에 관심이 있으면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하게 해줄 수 있다. 하방은 막아줄 수 있다. 상방은 니들이 하기 나름이야. 근데 하방은 내가 최대한 막아줄게. 이런 강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그 전까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뭐 제 뉴스레터 오셔가지고 네. 그 컨텐츠 시리즈별로 하나하나 이제 뉴스레터 어디서 검색을 하면 돼요? 제 그 진양 인수 창업으로 검색하면 진양 구글에서 인수 창업, 구글에서? 네네 네, 구글 그러면 네이버 양쪽에서 다 다 나오고요. 나오고, 네. 아니면 제가 뭐 링크 아마 그 네네. 어딘가에 달아놓은. 그러면 앞으로의 소식은 이제 뉴스레터나 그다음에 패스트 캠퍼스 소식으로 듣는 걸로 기대를 하고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빠르게 실패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 상황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언제든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앞으로 또 컨텐츠로 잘 뵙겠습니다. 뉴스레터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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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